여러분, 만약에 시장 지수가 딱 1% 올랐는데 내 돈은 3%가 불어난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짜릿하죠? 레버리지 ETF가 바로 이런 약속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근데 그 달콤한 약속 뒤에 숨겨진 진짜 대가는 뭘까요? 오늘 바로 그 위험한 구조를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코스피가 보여줬던 이런 폭발적인 상승. 하루가 다르게 숫자가 막 치솟는 걸 보면 우리 마음속에 포모가 스멀스멀 올라오죠. 아, 나만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공포감이요. 다들 이 질주하는 로켓에 어떻게든 올라타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분명히 상승한다에 돈을 걸었고 심지어 시장 방향도 맞췄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수많은 투자자들의 계좌는 녹아내리는 걸까요?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구조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상품 자체에 내재된 보이지 않는 함정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가장 핵심, 그 중심에는 바로 변동성 끌림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음의 복리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로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기초지수가 100에서 시작해서 10%가 빠졌어요. 그럼 90이 되죠? 여기서 다시 원래 가격인 100으로 돌아오려면 11.11%가 올라야 해요. 결국 손실은 0, 딱 본전입니다. 자, 그런데 3배 레버리지는 어떨까요? 똑같이 100에서 시작해서 3배인 30%가 폭락하면 7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3배, 33.33%가 올라도 최종 가치는 93.33밖에 안 돼요. 아니, 지수는 분명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내 돈 6.67%는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변동성 끌림의 진짜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시장에 대한 의견이나 예측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수학입니다, 수학. 이 공식에 딱 보여주잖아요. 변동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레버리지 상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수학적인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수익률을 리셋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유지하려고 매일 파생상품 계약을 갈아치우면서 생기는 롤오버 비용, 그리고 일반 ETF보다 훨씬 비싼 운용보수 같은 것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마치 존벌레처럼 여러분의 수익률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는 거죠. 괜히 금융당국에서 의무적으로 교육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변동성을 대체 어떻게 해야 수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해답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원칙에 기반해서 대응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잃는 진짜 이유는 시장이 막 요동쳐서가 아니라 내 심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너무 큰 돈을 넣어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의 시작은 시장 예측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딱 그만큼의 포지션 규모를 조절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333 법칙 같은 걸로 포트폴리오의 큰 표대를 잡는 거죠. 주식 30%, 채권 30%, 대체 투자 30%, 그리고 현금 10%. 자, 그럼 우리가 다루는 레버리지 ETF는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요? 바로 저 주식 비중 30% 안에서도 정말 내가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여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미친 듯이 흔들려도 내 멘탈이 깨지지 않게 지켜주는 안전장치인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에 휘둘려서 하는 뇌동매매를 막고 기계처럼 착착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술적 무기들을 하나씩 장착해 보겠습니다. 뭐랄까, 일종의 매매 전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무기입니다. 바로 RSI, 상대 강도 지수죠. 이 지표는요, 지금 시장이 너무 뜨거운지 아니면 차갑게 식었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 움직여야 할지,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언제 가만히 있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아주 고마운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RSI가 70을 넘어서 막 모두가 가지아를 외치고 환호성을 찌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추격 매수하고 싶은 유혹을 꾹 참아야 합니다. 반대로 30 아래로 뚝 떨어져서 다들 공포에 질려 집어던질 때 바로 그때가 감정적인 투매를 막아주는 강력한 심리적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무기 나갑니다. 바로 인사이드 바 패턴인데요. 이 캔들 패턴은요, 변동성이 빵 하고 터지기 직전에 시장의 에너지가 꽉 응축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인사이드 바라고 불리는 작은 캔들이 바로 앞에 있는 저 큰 머더바 캔들 안에 완전히 쏙 들어가 있죠? 이게 마치 폭발하기 직전에 최대한 몸을 움츠린 용수철 같아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정말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 규칙은 아주 기계적이고 간단해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일단 인사이드 바가 딱 확인되면 가격이 저 머더바의 고점을 넘어설 때 그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그 순간 동시에 머더바의 저점에다가 칼같이 손절을 걸어두는 거죠. 보세요. 손실은 이 캔들 길이 하나로 딱 제한되는데 수익은 추세가 터지는 만큼 무한대로 열려 있으니까 손익비가 정말 좋은 타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는요, 시장에 뚜렷한 상승이나 하락 추세가 있을 때만 써야 효과가 있어요. 방향성도 없이 지지부진하게 옆으로만 가는 장에서는 거짓 신호에 속아서 계속 털리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 절대로 큰 추세를 거스르는 역추세 매매에 이 패턴을 쓰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이 모든 개념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마주하게 될 딱 두 가지 주요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죠. 시장이 내 예상대로 쩍짝 움직여줄 때는요, 주가가 오를 때마다 손절 라인도 자동으로 따라서 올려주는 트레일링 스탑을 활용해서 수익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추세가 꺾였다? 그럼 미련 가질 거 없이 기계적으로 손절해서 내 소중한 자본을 지켜야죠. 이 두 가지 계획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우리는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말이죠. 이 레버리지 시장에서 변동성이라는 건 준비 안 된 사람에겐 재앙이지만 원칙과 시스템을 갖춘 투자자에게는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추세는 여러분의 유일한 친구고요. 변동성은 그 친구와 함께하기 위해 내는 일종의 세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투자하시면서 언제 가장 멘탈이 흔들리셨어요? 아, 그때 사야 했는데 하는 포모에 못 이겨서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했던 기억, 아니면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서 다 던져버렸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여러분의 경험을 아래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세요.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분명 더 단단한 투자자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발 오늘 배운 전략들을 당장 내일부터 실전에 적용하지 마세요. 반드시 모의 투자나 아주 적은 돈으로 먼저 수없이 테스트하면서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하는 자신만의 통계적 확신을 얻는 과정, 이 과정을 꼭 거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적인 투자는 예측이나 운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철저히 감정을 배제한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잘 짜인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만의 시스템이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 비로소 도박이 아닌 진정한 투자가 시작될 겁니다.